지난 6월 4일 일본 가나가와현 미우라네 소방서. 자꾸 고무 타는 냄새가 나요. 아니 어디서 가스가 새고 있는 것 같아요. 저녁 8시 무렵 정체모를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폭주. 그리고 이 냄새는 급속도로 퍼져서 약 20km 거리에 있는 저시에서도 같은 신고가 속출했습니다. 얼마나 심각했냐면 이날 접수된 신고만 무려 500건에 달했고요. 오. 냄새로 인해 극심한 메스꺼움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송된 사람까지 등장했습니다. 야 이게 동시에 500건이나 신고됐으면 수상한 냄새가 난 거는 정말 확실했다는 거잖아요. 냄새가 진동을 했다는 얘기네. 네. 어디서 난 거지? 수많은 이들을 고통스럽게 한 이 냄새의 정체는 여전히 미스터리 그 자체입니다. 신고가 쏟아지자 소방당국과 해상보안부까지 나서 냄새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조사에 나섰는데요. 일단 처음 나온 유력한 원인 중에 하나는 유조선이 운항할 때 나온 배기였습니다. 그런데 유조선 배기는 보통 10분 이내로 사라집니다. 그렇죠. 이 광범위한 장소에서 그것도 2시간 동안 냄새가 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데요. 그래도 일말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 이 부근을 항해한 선박들을 조사했는데 확인 결과 전혀 연관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배는 일단 아니라는 얘기고.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뭐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냄새의 정체가 미궁에 빠지자 일본 열도는 순식간에 공포와 불안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 혹시 지진 전조 현상 아니야? 이 냄새에 대해 일본 모 대학교의 환경량 연구센터의 다카하시 마나부 교수가 내놓은 충격적인 주장. 미우라 지역에서 감지된 냄새는 안반균열 시 발생하는 냄새와 유사합니다. 정말 이 냄새가 지진의 전조 현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1995년에 발생한 일본 한신 아와지 대지진 직전에도 가스 냄새가 났었기에 불안감은 더 커져갔는데요. 그리고 만약 이 의문의 냄새가 지진의 전조 현상이 맞다면요. 더 끔찍한 건 2011년에 발생한 대공포 동일본 대지진의 악몽을 재현, 즉 대규모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일본은 저 트라우마가 있으니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 가능성은 생각할 수 있다는 그리고 거죠. 이걸 알아도 뭐 대비가 안 되잖아요. 이거는 지진은 어떻게 대비해야겠어요? 그냥 미리 이주시킬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대체 이 미스터리한 가스 냄새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하루빨리 원인이 밝혀져 사람들의 불안감이 해소되길 바랍니다. 인류 최초의 전지보다 무려 2000년이 빠른 기원전 250년에 만든 전지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못 믿겠어요. 왜냐면 그 당시 그거 있다고 해도 그걸 쓸만한 뭐 장치가 없습니다. 제가 그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에 증거를 가져와 봤습니다. 1936년 이라크 바그다드 동남쪽인 쿠주트 라부아 인근에서 약 2000년 전 파르티아 왕조 유적지 발굴이 진행됐는데요. 여기서 발굴된 문제의 유물. 항아리 아니에요? 저기 무슨 전지야? 약 14cm 높이의 토기. 자, 이라크 국립박물관의 유물관리자 비렐름 퀘니히에 따르면요. 바그다드에서 발견된 이 토기는 현대의 배터리 역할을 했을 겁니다. 자, 이 토기가 전지였다는 증거. 토기의 이 내부를 살펴보면요. 구리를 말아서 만든 작은 원통 안에 약 7.5cm 길이의 철심이 박혀 있는 구조인데요. 그런데 이는 아연으로 만든 통에 탄소봉이 있고 전해질 용액으로 둘러싸인 현대의 전지 구조와 매우 흡사했던 겁니다. 구조가 똑같네요. 게다가 1940년 미국 고전압 연구소의 엔지니어 윌리엄 그레이가 바그다드 전제 구조대로 복제품을 만들어 실험까지 해봤는데요. 그 결과가 어땠느냐? 바그다드 전지 복제품에서 전류가 흐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0.5V의 전기가 발생, 전지 역할이 가능하다라는 걸 증명해냈습니다. 야, 그러니까 저게 진짜 기능을 한 거야, 저게. 옛날에도 그럼 불 켜고 살았나? 아니, 그 바그다드 전지가 발견된 이라크가 사실 그 인류 최초의 문명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한 곳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곳의 문명이 우리가 알던 것보다 훨씬 발전했을 수 있다라고 추정만 하는 건데 정말 존재 자체만으로도 신비롭고 미스터리한 바그다드 전지. 그런데 말이죠. 안타깝게도요, 이 바그다드 전지의 미스터리가 아직 다 풀리지도 않았는데 2003년 발발한 이라크 전쟁 도중 바그다드 전지를 보관 중이던
이라크 국립박물관이 약탈당하는 불상사가 발생해 바그다드 전지 중 일부가 사라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야,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다. 과연 고대 바그다드의 전지는 정말 인류 최초의 전지였을까요? 부디 바그다드 전지를 되찾아 그 비밀을 파헤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70년대 러시아 포바로보 지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단파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의문의 소리, 암호로 된 난수 방송 때문에 두려움에 떨었는데요. 자, 대체 무슨 방송인지 같이 들어보시죠. 모르스 무언가? 저게 어제도 나오고 오늘도 나오고 내일도 나오는 거예요. 계속? 매일? 계속 실수한 매일 저렇게만 나왔다고요? 자, 라디오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의문의 버저음. 이 소리는 1분에 약 25번씩 24시간 내내 송출됩니다. 하지만 대체 누가 어디서 왜 이 버저음을 송출하는 것인지 그 정체가 밝혀지지 않았고요. 그렇게 의문의 난수 방송은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난수 방송이 시작된 지 약 27년 뒤인 1997년 12월 24일 난수 방송에서 처음으로 낯선 남성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어머! 방송을 잘 들어보면요, 남자는 우베베 76이라고 하더니 러시아어로 의문의 메시지를 나열합니다. 이 메시지가 계속되자 사람들은 무슨 전쟁이라도 일어나려나? 그래. 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라며 불안에 떨었는데요. 일단 나열된 걸 보니까 뭐 약간 암호 같아 보이기도 하고 정말 그 어떤 미스터리도 풀리지 않는 상황. 그런데 2014년에 한 가지 주장이 나왔습니다. 러시아 서부군구사령부의 전략명령송신소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이 전략명령송신소는 러시아 서부군구사령부의 메시지를 하급 부대로 전파하는 중개소 역할을 하는 방송국인데요. 군대 암호 맞네요. 그렇네. 맞잖아. 그렇죠. 이곳과 관련이 있다고 한 이유는 네. 이 송신소의 코드 네임이 우지베 76이라고 합니다. 난수 방송에서 들린 우베베 76과 흡사하죠. 그러네요. 야, 이게 뭐죠? 정말로 약간 관련이 있는 건가요? 2010년에 러시아군의 편제 개편으로 이 포바로보 지역에 위치한 송신소가 폐쇄됐는데 이때 밀리터리 애호가가 폐쇄된 송신소를 탐방하다가 버려진 기밀 문서를 보고 코드네임을 밝혀낸 건데 딱 거기까지죠. 어떤 연관성이 더 밝혀진 게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말입니다. 여기서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 분명 포바로보의 송신소는 2010년에 폐쇄됐는데 문제의 난수 방송은 지금까지도 계속 들린다고 합니다. 폐쇄가 됐다며. 뭐야? 볼칸? Алло, тебя не слышу. Да я не знаю, что только что. Я слышу, кто там сегодня? 아니 송신소가 폐쇄됐는데 어떻게 소리가 들려? 2014년 2월 12일에 송출된 이 방송에서는 벌컨, 즉 화산이라는 새로운 코드네임이 들렸는데요. 일각에서는 이 화산이라는 단어가 러시아 서부군구 소속인 중앙통제센터를 지칭하는 코드네임으로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방송 목적, 방송 유출 경위 등이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다고 합니다. 알프스 대자연의 걸작, 거대한 융프라우의 절경과 작은 집들이 조화를 이룬 마을 라우터브루넨. 그런데 평화롭기만 할 것 같은 이 마을에서 2009년 주민들을 경악하게 만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대체 왜 소들이... 자, 주민들이 충격에 빠진 이유, 바로 절벽 밑으로 소 10여 마리가 추락해 숨진 상태로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저 팩트네. 우리가 외계인 특집할 때 그 소떼가 의문사했던 거 했잖아요. 했죠. 근데 이 소들 역시요, 외부의 공격으로 상처를 입은 흔적이 없었지만 미스터리한 것은 10여 마리의 소가 모두 추락사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 떼쥐어서 뛰었네. 자, 아무튼 그럴 가능성도 드문 게요, 동물학자들에 따르면 산에서 자란 대부분의 소들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인지하기 때문에 소들이 절벽인지 모르고 떨어졌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하고요. 일각에선 혹시 소도 뭐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문까지 제기가 됐는데 소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소들은 도대체 왜 절벽에서 떨어진 거예요? 누가 밀었나? 이게 이제 설명이 어려운 것이 문제입니다. 소가 힘이 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소 한 마리가 힘을 주고 버티면 사람 3, 4시 동원이 돼 겨우 끌고 갈 수 있는데 근데 10여 마리를 끌고 가서 억지로 절벽 밑으로 밀었다라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동시에. 말이 안 되지. 게다가 그 다음 날이 돼서야 이렇게 된 걸 알았다는 건 소가 그 어떤 울부짖음도 저항도 안 했다는 건데 정말 미스터리한 점은 소들이 집단으로 추락한 사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과 3일 전에도 사건 발생 인근 지역에서 소떼가 한꺼번에 수백 미터의 절벽에서 추락해 즉사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 알프스 지역에서 무려 28마리의 소들이 추락사한 것이죠. 와, 이건 진짜 미스터리다. 또 한편 사건이 발생하던 무렵 이 지역에 거센 폭풍우가 내려서요. 언론에서는 혹시 뇌우로 인해 소들이 겁을 먹은 건 아닐까라며 당시 기상학과를 한 요인으로 추측했지만요. 모르겠다. 그것 또한 소 추락사 사건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어떤 실마리도 잡아내지 못한 미스터리. 대체 그날 밤 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1976년 2월 영국. 여름 휴가 사진을 인화해온 다이앤은요. 휴가 당시의 추억을 떠올리며 사진을 한 장씩 넘겨왔습니다. 그런데 어이, 이 뭐야? 한 장의 사진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고만 다이앤. 그 이후 사진 속 다이앤 뒤에 아, 이런 게 제일 무서워. 정체 모를 하얀 형체가 같이 찍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사람처럼 보인다. 뒷모습 벤치에 뭐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 뒤에 형상이 형체가 너무 명확해요. 자, 그러면 이 사진을 찍은 6개월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뭐야? 1975년 8월 다이앤은 여름 휴가차 남편 아들과 함께 잉글랜드 동쪽 노퍽의 워스테드를 찾았다가 더위를 피하기 위해 한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담낭 제거 수술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건강이 좋지 않았던 다이앤은 교회에 온 김에 아, 더 이상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고 남편이 이 모습을 촬영했던 겁니다. 헐. 분명 당시 교회에는 오직 다이앤의 가족뿐이었고 그녀의 뒤에는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진에 다른 존재가 포착이 된 거죠. 허허. 그래서 이 미스터리한 사진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다이앤은 남편과 함께 다시 한번 이 교회를 찾았고요. 교회 담임 목사에게 사진을 내밀었는데 바로 그때 이분은 아픈 이들을 치유해주는 우리 교회의 수호령 화이트 레이디가 틀림없어요. 진짜?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이 교회 목사의 말에 따르면 사진 속 하얀 형체의 정체는 일명 화이트 레이디로요. 19세기 초 처음 목격됐을 때 흰옷을 입고 있어 화이트 레이디로 불리게 됐고 이 유령이 교회에 온 아픈 사람들에게 다가가 치유를 해준다는 겁니다. 고마운 존재네요, 무서운 존재. 그러니까 완전 약간 병을 고쳐주는 착한 천사 같은 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화이트 레이디가 정말 전설대로 아픈 다이앤의 기도도 들어준 걸까요? 실제로 휴가를 다녀온 뒤 다이앤은 금방 건강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과연 사진 속 하얀 형체는 병을 치유해주는 천사였을까요? 2014년 3월 8일 오전 12시 41분 239명의 승객과 승무원을 태운 중국 베이징행 MH370 여객기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이륙했는데요. 그런데 38분 뒤인 오전 1시 19분 Malaysian 370, contact Ho Chi Minh 120.9. Good night, Malaysian 370. 말레이시아 관제탑과의 교신을 주고받은 지 2분 뒤인 1시 21분 여객기의 무선 응답기가 꺼졌고요. 곧 레이더망에서 홀연히 사라져버린 여객기. 한국 역사상 최대의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말레이시아 여객기 실종 사건. 정말 충격적이고 미스터리했던 건 여객기 실종 16일 뒤인 3월 24일 말레이시아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었는데요. was in the middle of the Indian Ocean, west of Perth. 영국 항공사고 조사국이 인공위성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MH370의 마지막 신호가 잡힌 곳이 실종된 남중국해가 아닌 호주 인근 인도양 해상이었다는 겁니다. 왜요?
중국 베이징으로 가던 거라면서요. 그러면 인도양은 완전 방향이 반대인데 왜 글로 갔대요? 이후에 사라진 MH370이 갑자기 항로를 변경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수많은 추측이 쏟아졌습니다. 첫 번째 추측은 비행기를 공중 납치하는 하이제킹. 실종 당시 탑승객 중 2사람이 분실된 여권을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그래서 이 두 테러범이 기장을 협박해서 무선응답기를 끈 뒤 항로를 변경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겁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이 두 사람은 테러 조직과 연계성이 없는 단순 미립국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혀졌습니다. 또 하이제킹이라면 테러범들의 요구가 있었을 텐데 그 어떤 요구도 없었기 때문에 이 추측은 무리가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 추측입니다. 기장의 자살 비행이었다. MH370의 기장 아흐마드 샤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던 중 개인 컴퓨터에서 인도양의 인도, 스리랑카, 몰디브 등의 공항에 비상 착륙하는 흔적이 발견됐고요. 또 당시 결혼 생활이 파경에 이르러 신변을 비관해 여객기를 추락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MH370은 기장과 부기장 2인 조종 시스템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자살 비행이 어려울 뿐 아니라 기장의 동료와 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가 이런 범죄를 저지를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진실이 밝혀지기 너무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추측은 100가지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썰이야 진짜 얼마든지 나오지. 그죠? 그러니까요. 그런데요. 그러던 와중에 2015년 7월 29일 인도양 프랑스령 레위니옹 섬에서 그 전까지 흔적조차 찾지 못했던 MH370의 보조 날개가 발견돼 사건의 실마리가 풀리나 했지만요. 조사 결과 안타깝게도 이 날개는 사고의 원인을 밝히는 단서가 되지 못했고요. 사고의 핵심 단서 블랙박스는 여전히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고 발생 4년여 만인 지난 2018년 7월 30일 정확한 추락 원인 규명이 어렵다는 내용의 최종 조사 보고서를 발표하며 항공사고 역사상 최악의 미스테리로 남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추측과 음모만 남기고 호련히 사라져버린 여객기. 이 미스테리의 해답은 인도양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을 블랙박스만이 알고 있을 겁니다.